속보, 폴란드 로켓 배송 해저도 불만. 유럽 직도입 루마니아로 결정, 폴 반대파들 싹 다 난리난 상황. 재작년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진출한 현대로템 올해와 내년 2건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루마니아와는 전차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고 연내 체결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와의 추가 계약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방산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내년 중 루마니아 정부와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루마니아는 지난 1958년 개발돼 구소련 시대에 사용됐던 Tu-15 전차 160여 대를 지금도 보유 중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소속 국가 중 지금까지 이 탱크를 운용하는 국가는 루마니아가 유일하다. 현대로템은 현지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 디펜스 ROMANIA와의 인터뷰에서 전차의 현지 실사격 시험이 큰 성공을 거뒀으며 루마니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중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를 위해 300대의 전차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아브람스 전차 54대를 도입했다. 나머지 물량을 두고 K2와 독일 레오파드 2기종이 경쟁 중인데 K2가 가격과 납기 속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지난 5월 루마니아 군 관계자, 한국 방사청 관계자 등 250여 명을 초대해 현지 스마르단 사격장에서 시범 사격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K2 전차는 우수한 고정 기동간 사격 능력을 선보였다.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은 마무리 단계다. 폴란드는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입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현대로템과 체결한 뒤 후속 계약 규모와 성능 개량, 현지 생산 등을 두고 긴 논의를 이어왔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전투 양상에 따라 새로운 기술적 요구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육군은 올해 7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와 현지 생산 및 납품을 위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다. 2차 계약이 체결되면 폴란드군의 의견을 반영해 성능이 개량된 모델인 KEPL, K2 폴란드이 납품된다. KEPL은 적군의 대전차 무기를 탐지하게 하는 하드킬 능동방호 장치 APS와 상부에 장착된 포탑을 무인화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등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계약 대수는 180대로 동일하나 차량 성능 등이 개선되면서 수주 규모가 6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유동 KB증권연구원은 차체의 능동방호 장치 APS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군의 K2 전차 4차 양산 사업 규모가 약 30%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폴란드 2차 계약분 역시 K2 180대 약 5조 8천억 원와 기타 장비 약 3,900억 원 등을 포함해 6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2. AI 무장 팔란티어 시총 로키드 마틴 제쳤다. 미 방산 카르텔 붕괴 위기. 인공지능, AI과 드론, 무인 전함 등을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 방산, 테크 기업 12곳이 연간 8,500억 달러, 약 1,234조 원에 달하는 미 국방 예산을 공략하기 위해 컨소시엄, 협력체를 구성한다. 팔란티어와 안드릴 등 방산 특화 기업뿐 아니라 오픈 AI 스페이스 X 같은 빅테크도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은 그동안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RTX,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소수의 전통적 방산업체가 독차지해왔다. 이 업체들이 미 국방부 정치권과 오랜 기간 형성해온 방산 카르텔을 뚫기 위해 테크 기업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수십 년간 과점체제로 유지되어 온 미국 방산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방식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23일 전했다. 방산 테크 기업들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투입되고 있다. 이 특수로 팔란티어의 시총은 지난 1년 동안 3배 넘게 오르며 1,835억 달러, 약 266조 원을 기록. 로키드 마틴 1,159억 달러, 과 레이시온 1,550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거대 방산업체가 장악한 시장을 공략하는 테크 기업들의 무기는 첨단 기술력과 저렴한 비용, 재빠른 공급으로 요약된다. 팔란티어는 AI로 방대한 양의 군사 데이터를 분석, 이에 맞는 전략 수립을 돕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창업 7년 된 안드릴은 적의 무인 항공기를 탐지 추적하는 방어체계와 AI로 실시간 지형 지물을 분석하며 비행하는 드론을 만든다. 이들은 1대당 수억 원 수준의 드론과 무인 함정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 한 척당 수조 원에 이르는 군함을 상대하게 한다. FT는 전통의 방산업체들은 설계와 제조에 수년이 걸리는 항공기와 탱크, 함정을 많은 돈을 들여 개발 생산해 왔다며 미 국방부의 조달 사업은 오랫동안 느리고 경쟁 체계도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테크 기업들은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해 이미 기술 공유에 나섰다.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은 안드릴의 소프트웨어와 통합이 가능해졌다. 안드릴의 드론 방어 시스템에는 오픈 AI의 AI 모델이 탑재됐다. 전통의 방산 기업을 상대로 테크 기업들은 미 국방부 조달 시장에서 이미 승전고를 올렸다. 안드릴은 지난 4월 미 공군으로부터 자율 전투기 설계 및 테스트 계약을 수주했으며 같은 달 국방부와 2억 4,900만 달러 규모의 카미카제 드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10월 미 국방부와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로드러너 드론 500대를 제작했다. 로키드 마틴 보잉처럼 유인 전투기를 생산하는 전통 방산 기업의 몫을 뺏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양안, 중국과 대만, 긴장 고조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방산 테크에 대한 선호는 더 커질 전망이다. 확정된 국방 예산으로 효과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드론이나 무인 함정, AI 군사 시스템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차기 트럼프 정부도 이미 비효율적인 국방 예산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공언한 상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AI 드론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방산 테크 기업의 경쟁력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이미 방산 테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통 방산 기업들은 예전과 같은 전쟁 특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355%가 오른 반면 같은 기간 로키드 마틴은 8.63%,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2.9% 오르는 데 그쳤다. 보잉은 오히려 32.5% 떨어졌다. 보잉은 지난해 3분기 9억 2,400만 달러였던 방산 부문 적자가 올 3분기에는 24억 달러로 대폭 늘었다. 3.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올해 해군 탑건함의 천안함. 해군 2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천안함 FFG-2 3100톤급 이 바다의 탑건이라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했다. 해군은 9에서 10월 포술 최우수 전투함 선발을 위한 사격대회를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해 천안함이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천안함은 지난해 12월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작전 배치된 이후 1년 만에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선발됐다. 해군은 함정전투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대함 및 대공 실사격 유도탄 어뢰 등 모의 사격, 포요원 전투체계 운용요원의 팀워크 등 함정의 포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함정을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발해왔다. 천안함 FFG-2 3100톤급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 PCC 1000톤급의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천안함장
중령 당시 대위, 이 지휘하고 있다. 박연수 함장은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적들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피격 사건 당시 사통부사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서보성 상사, 당시 하사, 정보통신부사관 류지옥 중사, 당시 하사, 또 새로운 천안함에서 전투체계 운용과 통신망 운용 정비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서보성 상사는 천안함 46용사와 함께 적을 현장에서 수장시키겠다는 각오로 사격훈련에 임했다. 면서 15년 전 천안함에서 포술, 사격 통제를 성심성의껏 지도해줬던 사통장 고 남기훈 원사를 비롯한 천안함 46용사에게 탑건 함의 영광을 바치고 싶다. 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정 정장으로 북방한계선을 사수하다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함 PKG 450톤급 도포술 우수 고속함으로 선발됐다.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3함대 초계함 광명함 PCC 1000톤급 포술 우수 고속함에는 2함대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함 PKG 450톤급 포술 우수 고속정 편대에는 2함대 237편대, 포술 우수 고속정에는 2함대 참수리 -216호정, PKMR 230톤급, 이 이름을 올렸다. 포술 최우수 잠수함에는 손원이람, SS 2800톤급, 이 포술 최우수 항공대대에는 615 비행대대가 선발됐다. 잠수함과 항공기는 각각 어뢰발사 훈련, 대잔폭탄 투하 훈련 결과를 종합해 선발됐다.